자, 봅시다. 1, 2교시 좀 힘들지요? 원래 통치제도사가 그렇습니다. 통치제도사가. 그래서 문제 싹 다 푼 거고요. 같이 암기시키려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다시 한번 복습해주세요. 통치제도 이제 안 나오는 거니까. 끝났잖아요. 통치제도는. 맞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제도 하나만 잘 건너뛰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운 주제다 보니까요. 알겠죠? 자, 이제 기운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132페이지 봅시다. 우선 132페이지 우리 개념 확인하고 다시 한번 했던 거 암기하고 이제 과거 시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개념 확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개념 확인. 여러분들 23번 조선 초 군역제도는 양인개병제가 원칙이었다. O 아니면 X? O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종친, 외척, 고급 관료들도 다 고급 특수군으로 묶었더라. 맞죠? 면제계층은 누구였다고 했었죠? 현직 관료와 학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4번 보시겠어요? 24번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 아시겠죠? X 들어가면 되겠고 얘네들은 뭘로 묶어졌다? 고급 특수군으로 묶여졌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들어갈게요. 세종대왕 때 전군과 보인 형태 형성한 보법. 보법은 누구 때다? 세조 때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세조는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어때요? 그 아까 처음에 이미지 봤을 때 좀 군사적 이런 거 좀 뛰어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보법은 누구더라? 세조 때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6번은 제가 아직 말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임진왜란 계기로 진관에서 재승방해로 바뀐 거 아닙니다. 임진왜란 전까지 바뀐 게 진관, 그 다음 뭐더라? 재승방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뭐다? 전에 재승방야. 그럼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는 대규모적이 쳐들어온 거지요. 그럼 재승방야 딱 효과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왜?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개 작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X 그냥 해놓고 한번 들어봤으면 됐을 겁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27번 건너뛰고요. 28번 먼저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쉽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 뭐라고 쓰죠? 서로 찢어놓는다. 무슨 죄로 한다? 상피죄로 한다. 들어가면 되겠죠? 서경은 뭐라더라? 관리, 임명, 무슨 권? 동의권 들어가면 되겠고, 조선 때는 몇 품이었다? 5품이었고, 이걸 행사했던 3사는요. 누구만 했더라? 사관원과 누구만 했더라? 사헌부만 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거 시험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관리 등용제도 들어갈게요. 관리 등용제도. 우리 과거 제도가 처음 실시된 건 언제였죠? 처음 시된 건 언제다? 고려라는 거 알고 있죠? 고려 때 뭐더라? 관리 등용 뽑는 걸 어떻게 했다? 과거가 있었다. 근데 고려 때도 뭐가 있었다? 특별 채용이 있었죠? 특별 채용 뭐였다? 음서가 있었다. 음서에서 기억할 거 몇 품 이상이었다? 5품 이상 관리 중 자제 중 한 명을 과거 시험 없이 등용하던 거. 그럼 다 음서라 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때 과거의 특징은요. 뭐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문과와 그 다음 뭐가 있었다? 무과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그 다음 뭐가 있었다? 잡과가 있었다. 네, 승과는 잘 안 물어봐요. 그냥 승과란 것도 있었다. 그 정도만. 고려 때는 뭐가 좀 유행했으니까 불교가 되게 융성했기 때문에. 됐나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정도만. 고려 때 과거 제도는 뭐 크게 특이한 점이 없었지요. 맞지요? 그냥 뭐가 없었다는 게 특징이다. 무과가 없었다는 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 여기에는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었다? 그렇죠? 제술업과 뭐가 있었습니까? 명령업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제술업 여기 뭐더라? 어떤 게 논술시험? 제술업이 어떤 걸 쓰는 거 되겠죠? 논술시험. 명경업은 경전의 발달, 경전 암기시험. 예나 지금이나 뭐가 중요하다? 창의력이 중시되더라.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시되었다? 제술업이. 높은 관리로 가기 위해서 무슨 업에 응시해야 된다? 제술업에 응시된다. 요건 고려시대. 이제 우리 조선시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비기에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조선 때도 똑같이 뭐가 있더라? 과거가 있고요. 자, 근데 조선 때도 뭐도 있었다는 거 같이 기억합시다. 무슨 채용도 있었다? 특별 채용. 우리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특채가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특채 중에서 고려 때 있었던 거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뭐가 있었더라? 똑같이 음서란 게 있더라. 되겠죠? 여러분이 봤을 때 봐봐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왔었지요. 신문을 더 중시할까요? 능력을 더 중시할까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능력 중심 제도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지요. 그 사회가 진일보됐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침에 조선 때는 관계 조직을 되게 일치시켰죠. 한마디로 뭐다? 관료적 성격. 신문보다 뭐다? 관료, 능력을 많이 중시한 사회로 변화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서 제도의 기능은 높아졌다면 떨어졌더라. 이전보다 높아지면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되고 뭐의 기능이 더 높아진다? 과거 시험 기능이 높아졌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때는 무슨 적 성격이 강화됐다? 관료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능력 중심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서의 기능은 높아져야 떨어진다. 떨어지게 돼요. 혜택 받는 대상이 더 많을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고려 때는 몇 품 이상이었다? 5품 이상이었지요. 얘는 이제 몇 품 이상으로 떨어진다? 몇 품 이상만 적용받는다? 2품 이상. 되겠죠? 혜택 받는 대상이 많아졌으면 줄어들었어요. 5품 이상이 더 많은 거지요. 2품 이상은 줄어드는 거지요. 혜택 받는 대상이 줄어들었고 고려 때는 음서 출신자라고 해서요. 높은 관리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려 때는 높은 관리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었습니다. 되겠죠? 관료들 사이에서 음서 출신이다. 왕따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고 저 새끼 음서 출신인데 따돌림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때는 음서 기능이 높아졌다면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렇게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고요. 굳이 암기할 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몇 품 이상이더라?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에 결코 음서 기능은 높아진다 떨어진다? 이제 쳐주지도 않는다. 알겠죠? 그리고 혜택 받는 대상이 5품에서 몇 품으로 줄어들었다? 2품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것도 있더라? 취재란 것도 있어요. 취재는 뭘 말한다? 말 그대로 취합한다. 뭐를? 재주를 취한다. 알겠죠? 이건 뭐더라? 되게 뭐더라? 허중 같은 사람, 의학이 뛰어나죠. 그럼 다 재주를 취하는 거. 이거 뭐더라? 취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닭모가지를 비틀었는데 갑자기 닭모가지 대살려놔요. 이 새끼 의사시키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만조를 되게 잘해. 그럼 뭐 하면 된다? 통역사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하급 관료 충당이 뭐더라? 취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재란 것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청구란 것도 있거든요. 청구는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뭐 한 거다? 관리 뭐 한다? 추천하는 제도. 알겠죠? 제가 누굴 알고 있는데 걔는 뭐다? 뭐에 밝습니다. 걔를 뭐더라? 관리에 임명할 수. 그게 뭐더라? 청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과거 아니면 특별 채용? 특별 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기타 등등.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초점 맞추면 됩니까? 어디에 초점 맞추면 된다? 과거에 초점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시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과거는요 크게 세 가지가 돼요. 가장 커다란 특징들 합시다. 뭐가 있고요? 문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무과,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작과. 우리 여러분들 조선 때 승과란 게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조선 때부터 무슨 정책인가? 억불 정책입니다. 승과 없고 대신 뭐가 생겼다? 무과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우리 조선을 뭔다? 무반과 무반 합쳐도 뭔다? 문부, 양반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가장 커다란 특징 됐었죠 여러분들? 뭐가 새로 생겼다? 무과가 새로 생겼다. 특징 하나 잡았고요. 이제 우리 문과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는 여러분들 특징이 있는데 몇 단계 시험이다? 크게 보면요 2단계 시험을 거쳤다 보시면 됩니다. 몇 단계라고요? 2단계 시험이 있었어요. 무슨 과 있더라? 작은 시험 뭐가 있더라? 속과가 있어요. 속과. 그 다음에 커다란 시험이 뭐가 있더라? 대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문과는요 모함으로 됐다? 속과와 뭐가 있더라? 대과로 이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요건 일종의 예비시험 또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성균관 입학시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과에 합격하면요 원래는 대부분 어디로 갔더라? 초창기 때는요 여기로 들어갔다 하면 돼요. 어디로 갔더라? 조선의 대학교 어디로 갔더라? 성균관으로 입학하고 성균관에서 이제 뭐더라? 일정 기간 공부를 한 다음에 되겠죠? 그 다음에 뭘로 받더라? 대과를 받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등용 시험은요 정확히 따지면 속과가 될까요? 아니면 대과가 될까요? 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과는 뭐더라? 일종의 예비 시험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속과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과가 있었다? 생원과와 뭐가 있었다? 진사과가 있었어요. 무슨 과가 있더라? 생원과 뭐가 있다? 진사과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게 재수롭인지만 느낌상 맞춰보면 될까요? 어떤 게 재수롭과 비슷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아까 지금 고려 때 뭐가 있었다? 경전 암기 시험이 뭐가 있었다? 명경업, 그 다음에 논술시험 뭐 있다? 재수롭이 있었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거든요. 생원과 진사과 어떤 게 논술시험 진사과가 그리고 둘 다 지읒자 들어가니까 재수롭 그렇게 떠올리면 돼요. 이게 뭐가 된다 그래서 명령과 비슷한 경전 암기 시험 되겠죠? 당연히 조선 때도 어떤 게 좀 더 중시되었다?
진사학과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재수롭이 뭐가 된다? 진사학과라는 거. 되겠죠? 속과는 한마디로 두 가지 응시가 있었던 거죠. 뭐가 있었다? 생원과와 진사학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된 건 맞나요, 여러분들? 생원, 진사학과란 뭘 말한다? 대과 의미한다? 속과 의미한다? 생원, 진사란 뭘 말한다? 속과를 의미한다는 거. 그 정도. 어떤 게 논술시험이다? 진사학과가 논술시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요. 이렇게 봤어요. 무슨 시가 있고? 초시와 그다음에 뭐가 있었다? 복시라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초시와 뭐로 나온다? 복시.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대상은 누가 될까요? 전국에 누가 되더라? 유생들, 유학자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럼 전국적으로 시험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치러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무슨 시다? 처음 초자 무슨 시단다? 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초시 합격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봐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이제 뭐더라? 초시를 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여기서 몇 명을 출연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명 출연하고 여기서 50명 출연할까요? 합격자를? 느낌상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강원도는 사람이 많다면 적다. 적겠죠? 그럼 여기서 몇 명 뽑게 될까요? 대강? 강원도는 한참 적으니까 보다 여기서 뭐 5명만 보다 초시 합격자만 뽑아내라. 이런 식으로 보더라. 해당 인구 비례에서 등원이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시의 특징이다? 초시의 특징입니다. 초시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인구 비례? 초시가 제일 먼저 치는 거죠? 전국이 대상이죠. 그럼 전국의 인구 비례가 다 똑같다면 다르다? 다르니까 인구 비례에서 등원이 결정된 게 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합격한 놈이 있겠고 경상도에서 합격한 놈도 있겠죠? 그럼 이 새끼들 합격한 놈들 어디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겠죠? 서울에서 올라오는 시험이 무슨 시가 된다? 복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됐다? 무슨 시가 있다? 초시와 뭐가 있더라? 복시가 됐고 전국 각지 해당 인구 비례한 게 뭐더라? 초시. 서울에서 보는 게 뭐더라? 복시. 그래서 초시가 이제 뭔다? 전국의 대상으로 700 되겠죠? 그다음 복시에서 이제 몇 명을 출연한다? 100명을 출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생원 700, 100, 진사도 700, 100 이렇게 뽑았던 게 바로 뭐가 되더라? 속과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속과 정리됐죠? 속과를 다른 말로 무슨 과라 하더라? 생원, 진사과, 생진과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단계는 시험보다 전국 대상이 못한다. 초시, 서울에 불렀던 게 뭐더라? 복시, 복시 시험다. 100명씩 뽑아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700,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 나중에 우세요. 여기까지만 잘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념할점. 여기 합격하면 어디 간다고 썼죠? 그렇죠? 성균관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유의할 점이 있어요. 성균관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하급 관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따지면 몇 급 공무원? 9급에서 9급 공무원 정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급 관료로도 나갈 수가 있었다 없다?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욕심 없고 나는 그냥 나 편하게 살랜다. 그럼 어디로 가더라? 하급 관료로. 아니다. 남자 같았으면 세상을 운영해 봐야지. 그럼 이제 대과에 시험 치르겠다. 그럼 어디 가더라?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뭘 치르겠는다? 대과를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념할 점 되겠죠? 대부분 속과는 무슨 시험? 성균관 예비시험인데 일부 뭘로 갈 수 있다? 하급 관료로 갈 수 있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대과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과가 이제 뭐더라? 진정한 관리 임용시험이고요. 여기서 뭐 생원, 진사과 그딴 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단계만 이제 들어갈게요. 이 대과도 똑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전국 각지에서 뽑아야 되겠죠? 무슨 시가 있더라? 초시. 되겠죠? 전국 각지 해당 인구 비례에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무슨 시를 보고요? 무슨 시? 복시.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무슨 시가 있더라? 전시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초시 전국 대상으로 몇 명 뽑고요? 240명 뽑고요. 그다음에 복시에서 이제 몇 명을 출연하고요? 서울에 와서 33명 출연하고 이 33명을 대상으로 누가 직접 전화할 때 전해요? 누가 전자라고요? 왕이 직접 주한 게 무엇이다? 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뜨릴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뭐가 결정된다? 순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등 먹은 새끼가 바로 뭐다? 장원급제. 그 다음에 갑을 병종으로 나눴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당연히 장원급제 안에는 뭐다? 왕의 눈에 들었다는 얘기죠? 걔 이제 관직 생활이 뭐다? 순탄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갑종도 당연히 뭐더라? 순탄하다는 거. 병종은 뭐더라? 이제 좀 멀어진 애들. 그래도 뭐더라? 전국에서 몇몇명 33명 되는 거. 과거 시험 더럽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합격 연령이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부 뛰어난 애들만 했던 게 바로 과거 시험. 마음이 되네 여러분들?
됐죠, 이거?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지금 크게 보면 다시 한번 할게요. 조선 때 과거 시험은 크게 보면 몇 단계가 된다? 속과 무슨 과가 있다? 나 혼자 해야지. 대과가 있더라. 가운데 뭐가 있더라? 성균관. 아, 그럼 속과가 예비 시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인구 비례 있다. 그럼 무조건 다 보더라. 속과의 초시. 그 다음에, 속과의 초시, 대과의 초시. 그건 다 보더라. 해당 인구 비례.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몇 명이더라? 33. 되겠죠? 33. 요 정도만. 240은 나중에 33.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시는 뭐다? 순위가 결정되었다. 과거 문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됐지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들어갑시다? 문과 들어가면 됩니다. 문과는 2단계 시험으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더라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속과 대과 있다 없다? 없더라. 그냥 얘는 뭐다? 문과 시험 하나만 있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구성됐더라? 이렇게만 구성돼요. 초시, 그다음 무슨 시? 복시, 그다음 무슨 시? 여기 또한 뭐가 있었다? 전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당 인구 비례에서 뽑은 건 무슨 시? 초시. 그다음 이 새끼들 서울로 불러 모아야 되겠죠? 서울로 불러면서 190명을 초르내요. 전국 각지에서. 그다음 190명이 어디로 오더라? 서울에 올라오겠죠? 여기서 이제 몇 명 제외하고 28명 제외하고 다 꽈락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되더라? 순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과까지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단계 시험은 뭐밖에 없다? 문과만 있더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문과는 뭐다? 초복, 전시. 이렇게 3번은 걸쳤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슨 과만 보면 될까요? 무슨 과? 작과를 보면 되겠죠? 작과는 여러분들 특징이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어디 관청에서? 해당 관청에서 주관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교육부터 과학까지 어디에서? 해당 관청에서. 이건 누구랑 연결시키면 되죠? 공민왕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우리 공민왕 때 성균관에서 뭘 뺐다고 그랬어요? 기술학부를 뺐다고 했었죠? 기술학부가 뭐더라? 일종의 작과자 되잖아요. 이게 뭐더라? 역과, 통역사, 의과, 되겠죠? 의사들 뽑는 것.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일반 법률 집행하는 거 그게 뭐더라? 작과가 되죠? 예전에 고려 때는 어디로 갔었는데 작과 공부하려면 국자감에 입학했는데 이제 성균관에 입학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성균관에서 뭐만 가르치니까? 유학만 가르치다 보니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난 통역사가 되고 싶다. 그럼 어디 간다? 사회원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오늘날 따져봅시다. 오늘날 의사 되고 싶다. 어디 가야 돼요? 의과대학 가야 되죠? 법관 되고 싶다. 로스쿨 가야 되죠? 그게 아니라 어디 간다?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보다 시다바리스 타고 알겠죠? 뭐 물건 날라주고 그다음 이제 보다 한번 발들을 꼬매보고 애들 약도 잘못 먹여보고 그다음 보다 시험 치고 그다음 의사 시켜준 거 그게 뭐더라? 조선시대 한마디로 조선시대 때는요 이런 기술부를 학문으로 취급했다면 기술을 취급했다. 일종의 기술로 취급했다고 보시면 돼요. 미용기술, 의료기술 그딴 식으로. 그래서 뭐다? 해당 관처에서 과거부터 교육까지 주관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옛날에 과거 합격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더럽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합격한 애들 있죠? 그 다음 어디 합격한 애들? 여기 합격한 애들한테 뭘 줬다? 홍패란 걸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패의 특징은요. 홍패가 뭐냐? 말 그대로 패예요. 패. 네, 여기 홍패. 과거 합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합격이 힘드니까 왕이 뭐더라? 일종의 뭐더라? 베푼 거예요. 일종의 연애를 베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홍패 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한 달 동안이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저 홍패 가지고 서울시내 모든 유흥주점에 무사 통과 패스. 기생집 가서 씨발 홍패. 그러고 술 처먹고 바로 나오면 됩니다. 결제는 누가 해준다? 와. 되겠죠? 거기에 보더라 결제 해주는 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무상이죠. 거기에 보더라 홍패란 게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백패는 이제 뭐더라 속과 합격자. 되겠죠? 작과 합격자입니다. 백패를 지급했습니다. 그냥 특징 이것만 들어가면 되죠. 홍패는 누가 준 거다? 왕이 주는 거고 둘 다 왕이 주는 건데 홍패는 다 대부분 특징이 뭐가 된다? 누가 시험 본 거? 왕이 주관한 시험. 그거 봐야지만 보다 홍패가 지어지고 속과 합격자, 작과 합격자 뭐가 되었다? 백패가 지어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잘 따라온 거 맞죠? 여기까지. 됐나요? 숫자는 나중에 그냥 이 정도만. 지금 숫자 일부러 다 지운 거예요. 여기 몇 명이었어요? 문과 33명, 문과는 28명, 그 정도. 문과 애들은 싸움해야 되니까 28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작가는 무슨 관청? 해당 관청에서 교육부터 과학까지 주관했다. 그게 핵심. 됐지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만 들어갑시다.
시험 보는 주기만 들어갑시다. 시험 보는 주기만. 시험 보는 주기는요. 무슨 시험이 있다? 정기 시험이 있어요. 무슨 시험이 있다? 정기와 그다음에 무슨 성기로 난다? 비정기 시험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정기 시험은 뭐가 정했다? 날짜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뭔다? 무슨 시? 격식이 있다. 무슨 시? 격식이 있다. 무슨 시? 식년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몇 년마다 한 번 중간했더라? 3년 만에 한 번. 졸라 빡쳤다고 보면 되겠죠. 한 번 과거 낙방했다. 몇 년 공부해야 된다? 3년. 졸라 빡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시다? 식년시. 되겠죠?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비정기 시험도 있거든요. 비정기 시험은 말 그대로 별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봅시다. 무슨 시가 있고요. 증광시, 그 다음 무슨 시? 알성시, 그 다음 뭐 했더라? 별시. 봐봐요. 왕 입장에서 유생들을 한 번 시험에 떨어지면 몇 년 재수해야 된다? 3년이죠. 졸라 길고 긴 시간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뭐더라? 왕이 시험을 베푼다고 합시다. 그럼 그 왕의 지지도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일종의 뭐다? 응원차에서 실시한 게 뭐더라? 비정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강시는요. 국가 아주 큰 행사. 국가 큰 행사가 뭐 될까요? 황태자가 태어났다던가 왕이 새롭게 즉위했다던가 왕이 새롭게 즉위했다. 그럼 과거 시험 열어주면 어떨까요? 그 왕은 되게 심적으로 되게 기분이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무슨 시대다? 증광시. 광에다 초점 맞추며 국가 무슨 행사? 큰 행사. 넓을 광자. 그렇게 떠올리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알성시. 우리 사람을 뭐한다? 볼 때를 아련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뭐더라? 그 문묘한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왕이 이제 뭐더라? 문묘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어준 게 무슨 시? 알성시. 되겠죠? 됐나 여러분들? 이건 누구 보고 온 거죠? 그래서 문묘 제사 지낸 다음에 되겠죠? 제사 지낸 다음에 무슨 시? 알성시. 별시는 뭐가 될까요? 말 그대로 뭐다? 별시예요. 그냥 술 처먹다 말고 과거 시험 열어라 그러면 열어주는 거. 그게 무슨 시다? 별시가 되더라.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시험 이제 줄치고 넘어 끝내봅시다. 자 줄치면서 암기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다. 자 과거 문과 작가 있고 누구 이상이면 가능했다? 양인 이상이면 이건 어디가 똑같더라? 고려 때와 똑같지요. 되겠죠? 근데 양인들은 대부분 어디 많이 합격했을까요? 어디 응시했을까요? 당연히 작과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응시도 잘 안 하고 그리고 해봤자 떨어지고. 자 그럼 이제 문과 들어갑시다. 자 문과는 뭐가 있더라? 문과 들어갑시다. 뭐가 있더라? 크게 보면 속과 뭐가 있더라? 대과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속과는 거기 봐봐요. 속과는 뭐가 있다? 초시와 뭐로 나눠진다? 속과 줄치고 초시 복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오른쪽에 그것까지만 줄지요. 무슨 과와 무슨 과가 있다? 생화과와 진사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어디다 동그라미 치면 될까요? 진사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요게 뭐더라? 일종의 뭐다? 문장시험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그리고 요거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속과에 확 하면은 방법이 크게 어떻게 된다? 진로가 결정되는 거죠? 어디 갈 수 있고? 성균관에 갈 수 있고 또는 어디로 갔다? 하급 관료로 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과응시 자격증이 지어지게 되죠. 자 이제 대과 들어갑시다. 대과 초시 뽑읍시다. 대과 줄치고요. 초시 무슨 비례다? 초시는 무조건 다 무슨 비례? 인구 비례입니다. 거기 몇 명 나왔더라? 240명. 따로 옮길 필요 없고. 자 이제 복시 들어갑시다. 복시 줄치고 이제 서울에서 보는 거죠? 서울에서 몇 명? 33명. 33명. 전시 임금님이 보는 거죠? 뭐가 결정된다? 급수가.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거기 그 정도만 전시는 그냥 다 급수 결정 그 정도만 줄치면 되겠고요. 홈페 살짝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넘기지 말고요. 날개 쪽지 가봐요. 날개 쪽지. 하나 또 빼먹었다. 그 맨 밑에 봉수제 밑에 찾아봐요.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죄송해요. 과거 응시 자격이죠.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과거 시험 응시 자격 누구 이상이면 가능했다? 자 이거 다 됐죠? 우리 문과 끝냈습니다. 과거 시험 자격은 누구이면 되더라? 양인 이상이면 다 가능했더라. 법제적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봤다 안 봤다? 안 봤더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나라를 운영하는 애들은 누가 되죠?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애들. 얘네들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뭘 두었다? 제한을 두었던 거예요. 제한. 알겠죠? 제한을 두었습니다. 어떤 애들 제한했더라? 가장 대표인 거. 요거 먼저 말할게요. 누구? 제가한 여자. 우선 요거 먼저 말할게요. 일부러. 제가한 여자의 아들. 두 번 시집간 여자지요. 얘는 뭐가 없다? 충절이 없다.
그 자식 새끼 또한 충절이 없을 것이다. 왕을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문과에는 자격 응시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 탄간오리. 대표적인 누가 있더라? 변사또 되겠죠? 네, 그런 새끼들. 그 씨앗도 별로 안 좋다. 아버지가 그 모양인가? 그 자식 새끼도 그 모양일 것이다. 탄간오리 아들들은 빼버렸던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애 있더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어떤 애들? 서얼계층들. 양반 첩의 수생들 되겠죠? 얘들은 문과응시가 제한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과거응시 자격이 누구이면 되는데 양이면 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 뭐더라? 이제 실제 관료들 걔네들은 어떤 애들? 충절이 없는 애들, 아버지를 잘못 둔 놈들, 그 다음에 서울 애들. 그 서울 애들은 양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꼭 좀 줄쳐놓읍시다. 자, 거기 과거응시 자격은 양이인데 뭐의 경우에만 제한을 두었다? 문과의 경우에는 제한이 주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이제 문과 갑시다. 자, 문과는 속과 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빨리 줄쳐요. 초복 전시 줄쳐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쭉쭉 나와 있죠. 190명, 그 다음에 뭐다? 28명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어디다가 줄쳐놓으면 될까요? 어디까지만? 28명 정도만. 190명은 나중에 우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작과 줄치고요. 무슨 관청? 해당 관청에서 교육부터 과거 거기까지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참고 예조도 같이 주관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치면 예조 기억나지요? 교육과 의례 담당했다고 썼죠? 그거 건너뛰고 그 다음 의과, 역과, 육과, 음양과가 있었더라. 거기 봐봐요. 역과는 어디서 한다? 사여권. 의과는요 유명하죠? 전의감 되겠죠? 나머지 외우지 말고 요거 갖다 놓은 이유는 뭐가 되더라? 해당 관청이란 거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해당 관청에 따라 인구 거기보다 관청에 따라 응시 합격률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당연히 정해졌다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숫자 그거 절대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갑시다. 시험의 종류. 정기시험을 무슨 시라더라? 10년시 줄치고 몇 년마다? 3년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비정기시험 들어갑시다. 비정기시험이 뭐가 있더라? 증광시, 그 다음 뭐더라? 알성시, 별시가 있다. 큰 행사가 무슨 시? 증광시 줄치고 문묘 배양한 다음에 알성시 줄치고 그냥 아무 때나 술 처먹고 하는 거 별시가 있다. 거기까지 딱 3개 종류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특별 채용 들어갑시다. 취재 줄치고요. 음서 줄치고 청거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음서의 기능은 높아졌다 떨어졌다? 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이 표시할 때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음서 동그라미 치고 옛날보다 떨어졌다. 그 다음에 숫자 몇 개 적으면 될까요? 이 정도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다음에 가로 3번 특징 들어갑시다. 무슨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관료적 성격. 한마디로 뭐다? 능력 중심으로 갔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더라? 인사관리, 풍계에 맞게 관리 등용했다. 풍계가 안 맞을 땐 뭐였더라? 뭐 행수법 같은 걸 사용했더라. 되겠죠? 웬만큼 관계를 적용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한 게 무슨 제? 다시 나왔어요. 무슨 제? 상피제와 뭐가 있고 서경제도 있고. 되겠죠? 서경제는 몇 품이야? 5품이야. 요거 했던 게 누가 되더라? 사관원과 사원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그거 봐봐요. 눈으로만 봐요. 고과제와 순자제. 한마디로 뭡니다. 관료들도 관직에 진출한 다음에 계속 뭐 해야 되나? 놀아야 된대요.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놀면 안 되죠? 네, 속마음이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절대 이렇게 열심히 안 할 거라는 생각. 요즘 학교 선생님 제일 부럽더라고. 학교 선생님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걔네들이 인터넷 강의 하는 게 아니라 EBS 강의를 지정해 주더라고. 그것만 보게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 전체 내가 그 목동구 강서 물어봤는데 학교 전체 학교 선생님 한 명 중에서 실제 강의한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EBS 그냥 신청해 주고 그거 보면 되더라.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논 거지. 월급 따박따박 받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나 같아도 별 뛰는 거 판서 같은 거 안 하고 EBS 틀어주고 바이 새끼들아 필기해 그러고 갈 것 같은데 쓸데없는 얘기 했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과거 시험 때도 그 옛날에 그거 컨닝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전에 했었어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새끼를 한 명 잡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갈 때 그 몸종 새끼 2명 데리고 갔거든요. 싸움 가장 잘하는 새끼 2명 데리고 가요. 그래서 과거 시험 볼 때 어떠세요? 시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
널찍한 곳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다 시험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새끼 있어요. 저 새끼가 되게 똘똘하더라. 그럼 이제 문이 열려요. 근데 문이 열리는데 이게 좌석 배치가 어떻게 됐다? 선착순이에요. 예,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어떤 놈이 제일 자리 잡았다. 아니면 제일 시험 감독관에서 거리가 먼 곳 있죠. 이런 자리가 명당 자리. 요시 졸라 안 좋은 자리 이게. 그렇죠? 그다음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가 뭐 여기 앉았다. 그럼 여기 무조건 차지해야 되고. 여기 명당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뭐더라? 문 열리자마자 바로 누가 양말을 띄면 안 되잖아요. 누구 출중드실까요? 몸 좋은 새끼들. 이제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팔꿈 치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다 자리 선정. 그다음에 깃발 꽂으면 이제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랬던 거 하고요. 그다음에 콧구멍에다가 종이 말아가지고 최대한 세밀하게. 그래서 콧구멍에서 파고 하다가 걸린 새끼도 있고. 그다음에 소매 자르는 애도 한 경전을 보더라 다 적어가는 새끼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는 건 똑같다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요. 재미없었고 자 우리 개념 확인합시다. 빨리 암기해요. 자 개념 확인하면서 28번 들어갑시다. 28번 했잖아. 그쵸? 자 27번부터다. 27번 O 아니면 X? O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29번 들어갑시다. 문과 2차 복시의 유형 몇 명이 쓰죠? 문과에 문과 몇 명? 33명, 28 하는 애들은 누구더라? 28 하는 애들은 싸움하는 애들은 문과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0번 들어갑시다. 30번. 문과와 문과 합격자에게 홍패, 작과와 문과 속자에 100패를 수행했다. 문과 최종 합격자는 다 누가 시험 보는 거더라? 왕이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홍패 맞고 그 다음에 속과 합격자, 작과 합격자분들아 100패. 자, 그래서 동그라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조선의 과거제도는 고려에 비해서 무슨 성격이 강화됐다? 관료적 성격이 강화됐다. 동그라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 시험 마무리됐죠? 그 과거 시험 되게 복잡하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97번 이건 매우 쉬우니까 우선 들어갈게요. 497번 다 보셨나요 여러분들? 497번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관리 선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독서 상품과 이거 언제 했더라? 신라 때 나왔던 거죠? 신라 언제 때? 하대 때 원성화 때 했던 거 독서 상품과 정답 몇 번 나오면 되고요? 1번 나머지 확인합시다. 배웠던 거 2번 4번 5번 우리 2번 아직 안 배웠지요? 2번 우리가 바로 배울 겁니다. 바로 배울 거니까 이따 배우면 되고요. 3번부터 5번 다 배웠던 거 안 배웠던 거? 배웠던 거죠?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03번으로 넘어갈게요. 503번 갑시다. 503번. 가는 우선은 어디더라? 고라고 적으면 되겠죠? 고려시대. 나는 어디더라? 조라고 적으면 되겠죠? 조선시대. 됐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려와 조선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문과의 경우 재간 여자의 자손이 응시제한 받았다. 틀리지요? 정답 몇 번? 1번. 그리고 우리 고려 때 사회사 때 배웠던 거 기억나네요? 고려 때는 뭐 했다? 여성의 지위가 남자와 보다 동등했더라. 여자의 재가가 뭐 했다? 자유로웠더라. 2번 가도 되고 3번 가도 4번 가도 되고 그 자식들은 차별 받았다마다 안 받았더라. 그것도 같이 떠올리면 될 겁니다. 자 나머지는 맞는지 틀린지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시대 속과 합격자는 어디 입학할 수 있다? 성균관. 둘 다 뭐가 중시되었다? 문과. 그리고 둘 다 뭐 했다? 논술 시험이 중시되었다.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4번. 이거 위에 관리되는 방법. 대표 중에 뭐가 있더라? 음서란 게 있더라. 그렇게 떠올리면 되겠고 5번. 조선에 비해서 나는 문무관리 체제. 왜 그런지 알겠죠? 뭐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무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504번. 옳지 않은 거 골라보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맞췄으면 합니다. 504번 정도. 504번 정도. 이 정도 맞춰야 되는데.
음서 청거. 음서 출신은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관으로 승진했다. 조선시대 때는 음서의 길이 높아졌다면 떨어졌다. 떨어졌더라. 심지어 뭐더라. 같이 밥도 안 먹었더라. 왕따 다녔더라. 여러분들 그 세주의 오른팔 한명이라고 들어봤나요? 한명에? 그 나오잖아요. 그 관상 영화에도 그렇죠. 걔가 되게 머리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기지발이. 일종의 우리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 이런 건 되게 뛰어나는데 시험은 못 봤다고 해요. 얘가. 머리는 되게 뛰어나는데 이상 시험은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음수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제 음수로 올라간 다음에 그 높은 관리들과 친하고 싶은 거죠. 또 이제 뭐더라 포부는 되게 컸던 놈이에요. 나라도 운영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좀 높은 놈과 이제 친해지려고 가지요. 애들이 뭐더라 저 음서 출신이라 나를 바꿔준다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얘가 앙심을 많이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스운 놈들 있죠. 언제 때 다 죽었을까요? 개유정난 일어난 다음에 바로 다 보더라 궁궐 앞에서 살생부라고 들어봤죠? 다 찔러 죽였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선시대 때 음서 출시하는 고관으로 올라가기가 어땠다? 어려웠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들어갑시다. 속가격하에 응시했지만 뒤에 큰 제한이 없었다. 요건 좀 어려웠던 선택지죠? 그런 것들을 건너뛰세요. 건너뛰시면 되겠고요. 3번 봅시다. 3번 뭐라고 나왔어요? 무가라고 나와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제한이 뒀던 건 뭐에만 특징이었다? 문과에만 특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고르면 되더라? 확실한 거 3번 들어가면 되고 그럼 2번 이제 다시 보세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처음엔 보더라 속가격제만 대가 응시하게 줘야되는데 나중에 커다란 제약이 많이 없어졌구나. 그것도 그냥 더불어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식년시는 몇 년 받아더라? 그 리일번이 뭐예요? 작과. 작과도 몇 년 받아? 3년 받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분야별로 뭐가 있었다? 정원이 있었다. 우리가 눈으로 봤었죠? 그 다음에 별시에는 뭐가 있었다? 국가 큰 행사가 있을 때. 그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시? 증광시. 성균관 유생이랑 관련된 거 굳이 따지면 문묘 제향하고 있으니까 알성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큼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505번. 가봐요. 505번. 505번 아니고 506번 봐봐요. 506번. 다음 중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죠. 우선 1번 봐봐요. 현직 관료 중심은 중시란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건너뛰어요. 많이 고민하지 말고. 2번 봐봐요. 고려와 달리 기술직을 뽑는 작과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거 확실하게 틀렸죠, 여러분들. X 해놓으면 되고 이거 확실하게 틀렸네. X. 그 다음에 복시 합격자 중 33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전시에도 모두 불합격자가 되었다? 복시 합격자 중 33명을 제외한 사람들 모두 전시 불합격에 하면 등수가 결정된다. 등수가 결정되죠? X. 그 다음에 4번. 성균관에 입학한 사람은 전시 볼 수 있었다? 전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무슨 합격자? 복시 합격자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정답 알아서 몇 번 나온다?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고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507번. 답 빨리 말아봐요. 답 바로 나와야 되죠? 몇 번 나오면 되더라? 1번 방금 전에 했었죠? 국가 큰 행사 뭐라더라? 증광시. 그 다음 문묘 배양이 뭐더라? 알성시. 바뀌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1번.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재간 여자의 자녀 서울은 무슨 시더라? 문광시. 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채용 음서제는 고려에 비해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었다? 5품에서 2품으로 축소. 합격하고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다 없다? 없었다. 식년시는 몇 년이 원칙이다? 3년이 원칙이었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던 거 다 복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508번. 508번 했잖아. 510번 가봅시다. 510번. 510번 들어갑시다. 510번. 적절히 하는 거 빨리 골라봐요. 자, 510번 보면 어떻습니까? 문과 복시 몇 명 뽑았다? 33명. 다시 뭐였다? 전시 뽑았다. 그 다음에 분들 최종 합격자는 뭐였다? 갑을 병으로 나왔다. 문과도 문과처럼 뭐였다? 초복 전시 있었다. 여러분들 인구 비례 다 무슨 시라 했다? 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된다? 4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온 거 맞지요? 511번 들어갑시다. 조선의 과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 법적으로 양반하면 양인이사.
양의상 동그라미 2번 문과와 작가가 있으며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무과도 있었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 여러분들 속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 거 이거 맞죠? 그쵸?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과거보다 음설통의 관직의 준칙성은 고관으로 아니 여러분들 뭐가 훨씬 더 유리했다? 과거 시험이 유리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12번 맞춰봐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시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고민해봤죠 여러분들? 기억 O 아니면 X 5 들어가면 되겠죠? 맞잖아요. 아니 문과 있었고 작가 있었다. 간단한 시험실에서 취재도 있었다. 맞는 얘기잖아요. 니은번 문과는 몇 년 받아? 3년 받아는 뭐 했다? 신년시가 있었고 그 밖에 별시로 뭐 했다? 중강시, 알성시, 별시가 있었다. 맞는 얘기죠? 부정기 시험도 있었다. 맞고 생원과 진사과 중에서 어떤 게 논술시험? 진사과와 논술 그게 한문학은 뭘 말한다? 쓰는 걸 말하지요. 유교 경전은 뭘까요? 암기 시험이 되겠죠? 경전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줄 읽어라. 논어 13장 다 외워봐라. 뭐 이딴 것들 되겠나요? 그래서 X. 무과는 주로 서열과 중간계층이 응시했고 최종 선발 무과 몇 명이었어요? 이건 외우라고 썼죠? 28명 X. 작과는 해당 관청에 따라 필요에 따라 아니면 얘는 3년 따라 3년마다 그 다음 분야별 정원이 있었다. 봤던 선택지죠? 나왔던 선택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것은 디귿, 리을, 무의미니까 정답 몇 번 들어갑니까?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13번 이건 맞히세요. 아 이번에 맞춰봐야죠. 여러분들 정답 다 골라보셨죠? 같이 합시다. 시부송 문학을 시험하는 건 뭐더라? 아까 전에 한문학 시험이 뭐라고 쓰세요? 진사과 했던 거죠? 무조건 X 기억 무조건 제껴 써야 되죠. 여러분들 2년이란 단어 들어봤어요? 다 몇 년마다였다? 3년마다니까 X. 속과 합격자는 뭐 할 수 있다?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응시 자격이 처음에 지어졌다고 했었죠? 나중에 희미해졌더라.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갈 수 있다? 하급 관료로 나갈 수 있다. 맞더라. 1번 이거 틀리면 진짜 안되죠? 문제도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서로 찢어놓는다. 무슨 제? 상피 제가 되겠죠? 그럼 정답 알아서 몇 번 나온다?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된 건 맞지 여러분들 과거제.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되겠고 514번 여러분이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이런 도표 나올 때마다 뭐 하면 된다? 그때 그냥 뭐다 숫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봐주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이런 문제 풀 때 답만 고르지 말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딱 15분만 우리 하나의 주제 끝냅시다. 저기 쉬운 주제 135번이 135페이지 거기만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조선의 대외관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조선의 대외관계, 조선의 대외관계, 조선의 대외관계. 되겠죠?
요거는 15분 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조선 대외관계는요. 요것만 우리 조선 정기가 몇 세기부터 몇 세기더라? 오늘 뭐 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이 잘 안 돼 아무것도. 자 봅시다 여러분들. 1392년 조선왕조가 건국된 거 되겠죠? 그 다음에 200년 다음에 얼마를 했었다? 1500 몇 년 전? 92년.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더라? 14세기 말과 16세기 말이 되죠? 그래서 조선 정기 그냥 몇 세기? 15. 그 다음 몇 세기? 16세기. 여기가 뭐더라? 조선 정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조선 정기까지의 무슨 관계? 조선의 대외 관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커다란 외침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조선 정기 때 커다란 외침 없습니다. 오히려 치고 나갈 때 대외 관계가 돼야 안정적일 때가 뭐더라? 조선 정기다 들어가면 되고요. 조선 정기 때 가장 커다란 특징이요. 일명 무슨 교린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교린? 4대 교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사자가 무슨 사자? 섬길 사자. 그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나라를 섬긴다? 커다란 나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교린, 교자는 무슨 교자? 사귈 교자, 린자는 이웃 린자. 알겠죠? 이웃과 뭔다? 사귄다. 요 뜻이 뭐더라? 4대 교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조선의 대외관계 보면 당연히 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떤 나라 있었을까요? 중국에는요? 이거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무슨 나라? 명나라. 되겠죠? 1368년 한마디로 고려 말 때 공민왕 시기 때부터 그 이후 공민왕 말년 때부터 만들어진 게 뭐더라?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있고요? 당연히 조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놈들? 외놈들, 일본 놈들이 있고. 자 여기 들어갑시다. 요 새끼들 위쪽에 어떤 놈이 있더라? 여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진. 우리 고려 때 윤관에서 정복당했다가 나중에 어떤 나라 만들었던? 금이라는 나라 만들었던 그 민족이 있죠. 그 여진족이에요. 그 금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일족들은 계속 있겠죠. 그 일족들이 보다 조선 정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요게 나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금을 다시 만들어서 무슨 금이 되고 조선 후기 때 후금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무슨 왕조다? 청나라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이때 대관계 봅시다.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우리가 4대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당연히 어떤 나라가 된다? 명나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우리는 뭐다? 큰 나라를 뭔다? 섬긴다. 황제라 뭐더라? 받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황제로 받드는 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그 명나라 황태자 생일날 또는 황태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뭐다? 사절단 보내는 거죠? 사절단 보내서 황제님 잘 계셨냐? 문안 인사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특산품들 있죠? 뭐 인삼이라던가 금은 세공품 그런 거 바치는 거. 이걸 뭘 바친다고 하죠? 뭘 바칩니까? 종을 바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나라가 어이 조선 그치 나를 챙겨주구나. 널 뭐의 왕으로 봉하노라? 조선의 왕으로 뭐해 놓으라? 책봉하게노라. 이게 뭐더라? 조공책봉이라고 하게 됩니다. 되겠죠? 자 형식상 보면 누가 상국이 되고요? 중국이 되게 위대한 나라 밑나라가 되겠죠? 아래 국가가 어떤 나라? 우리나라가 되겠죠. 근데 이건 형식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뭐다? 우리가 황제 대접해 준 거다. 이 정도만. 되겠죠? 중국과 외교 관계에서는 누굴 무조건 받들어야 된다? 명나라 책봉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명나라 책봉 안 받는다. 그러면 외교 관계 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무역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 내정 간섭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적 외교관계의 형태가 뭐다? 조공책봉이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실제 명나라가 지랄한 적이 있다 없다? 없지 않냐?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공을 바치면 우리가 많이 손해봤을 것 같지만 우리도 이득도 많이 봤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얘가 형이고 얘가 아우잖아요. 아우 가서 선물 보따리 들고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형이라고 하세요. 아우가 찾아서 선물 주는데 그냥 그거 낼름 받고 잘가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더 많은 선물을 받아오게 됩니다. 회사란 형태를 통해서. 되겠죠? 그리고 이 조공 사절단이 갈 때 있죠? 사신들은 뭐하고? 외교활동하겠죠. 그 다음에 상인들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상인들은 이제 도성 밖에서 뭘 할까요? 무역을 하게 돼요. 이런 무역을 무슨 무역? 사무역 아니면 공무역? 공무역 이렇게 봐두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 조공책본을 했던 이유는 우리는 뭐더라? 실리를 추구한 게 자주적 실리 외교가 실제적 내용이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적 간섭 있었다 없었다? 실제 없었고 되겠죠? 그리고 선진문물 다 어디서 갖고 한다? 중국에서 갖고 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주적 무슨 외교였다? 실리 외교가 4대 외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형태상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아래 국가 같지만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 되겠죠?
외교 사료집에도 나옵니다. 명나라가 그만 좀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선 보고요. 왜? 우리가 갈 때마다 뭘 줘야 되니까, 선물 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사신들은 아니다. 우리는 황제 국가를 엄청나게 받들어야 된다. 우리가 쌩깔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축제날 다 기록했다가 뭐 왕후들, 모든 왕후들, 5명의 왕후들 생일날 다 적었다가 그때마다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그만 쳐오라고 하고, 한마디로 그만큼은 다 자주적 신뢰 외교가 무슨 외교였다? 4대 외교였다. 오히려 일본 애들 좋아했어요. 자주 안 오니까. 알겠죠? 그만큼 자주적 신뢰 외교가 우리나라 4대 외교였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굳이 알면은 여기 갔던 걸 조천사라 불렀어요. 무슨 사? 조선사. 되겠죠? 천자를 만나러 가는 사절단. 그래서 뭐였다? 조천사. 혹시 청나라는 들어봤나요? 박지원이 무슨 사 이르는 것 같다? 연행사 이르는 것 같다 그랬죠? 연행사는 청나라 갈 때를 연행사라 불렀고, 요거 뭐더라? 천자를 만난다. 조천사.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그냥 명나라에 무슨 외교였다는 거 살짝 들어가면 되죠? 4대 외교, 그리고 자주적 실리 외교였다. 그렇게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웃나라. 이웃나라는 어떤 나라 되죠? 당연히 어떤 나라? 여진. 그 다음 어떤 나라 될까요? 일본이 되겠죠? 여진과 일본에서 뭐였다? 친할 때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다. 한마디로 강령과 회유 정책이 병행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진족의 회유 정책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 여진족은 왜 항상 밑으로 내려온다고 썼죠? 식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럼 너네 뭐해라? 약탈하지 말고 뭐해라? 교역을 해가라. 무역을 해라. 그래서 무슨 소를 만들어줄까요? 무슨 소 만들어주고? 무역소 만들어주고 여기서 교환해라. 무역소. 그 다음에 또는 뭘도 장려했을까요? 요거 장려했어요 여러분들. 기화장려. 조선이로 되라. 그럼 우리가 땅도 주고 성씨도 줄 테다. 그래서 귀화를 장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그 백정 출신들이 어디가 많았다? 실제 이때 귀한 애들, 여진족들 애들. 원래 말 타고 다니니까 도살 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더라? 요 백정으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요건 일종의 무슨 정책? 회유 정책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진족들, 내가 유목민족 한다 그랬었죠. 지대가 힘이 약하면 뭐하고요? 교역을 해가고 힘이 강성해지면 뭐더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힘이 점차 이제 뭐더라? 조선 전기 때는 완전 우리나라를 부모의 나라 섬길 정도로 아주 약했는데 조선 후기 가면 점차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자꾸 뭐더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때 가서 되게 괴롭히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아주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새끼들 한번 홍구멍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어디와 어디가 개척될까요? 그렇죠. 사군과 어디가 육진이 개척되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사군 육진 개척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일종의 무슨 정책이 됩니까? 일종의 무슨 정책? 강경 정책. 우리나라 영토가 공민왕 때 수복한 게 여기였잖아요. 알겠죠? 드디어 세종대왕 때 어디가 개척되더라? 사군과 그 다음에 어디가 육진이 개척되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거 하나만 맞춰보겠어요? 2명이 갔거든요. 최운덕과 김종서 장군이. 최운덕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군 아니면 육진? 최운덕이 뭐더라? 사군, 사체라고 외워두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만강 호랑이라 불렸던 김종서 장군이 바로 어더라? 육진에 갔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김종서 장군이 뭐더라? 육진. 최운덕은 어디 갔더라? 사군에 갔더라. 이 사군 육진하면 여러분들 꼭 나올 게 이거예요. 뒤에 후속 조치가 있거든요. 봐봐요. 여기를 우리나라 영토, 항구적인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누가 많이 살아야 될까요? 오늘날에는 국경선이 확실하게 그어졌지만 예전에 국경선이 확실하게 그어졌습니까? 아니죠. 그 나라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면 그 나라 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나라 항구적인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많이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겨울철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항상 침략하고 여진족이 당연히 안 가고 싶겠죠. 그래서 요때 뭐더라? 강제로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충청, 전라, 강원도 3남 지방 사람을 어디로? 사군과 육진으로 강제로 이사시킨 조치. 그걸 뭐더라? 이사시켰지요. 누굴 이사시켰습니까? 백성들을. 그래서 무슨 정책? 3인 정책. 그럼 여기 끌려간 애들은 어떨까요? 되게 기분이 안 좋겠죠? 시발시발 되겠죠? 달래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한테 무슨 정책? 요게 이어져요. 무슨 정책? 토관 정책이라고 이어집니다. 무슨 정책? 토관. 한마디로 토착인에게 뭘 줬다? 관직을 준 거. 이걸 보더라? 토관제도. 쉽게 말하면 충청도의 노비 새끼가 사군에 갔다. 뭐가 될까요? 양민이 되는 것이고, 양민 새끼가 어디로 갔다?
충청도에 살던 양민이 어디 갔다? 사군에 갔다. 그럼 이제 뭐더라? 향리직책 이런 토간직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사군 육진하면 꼭 기억할 거 뭐가 이어져야 되다? 사민과 토간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진족의 회유정책 무역소와 귀하장려 강령책이 뭐더라? 사군 육진 정리됐죠? 1번 들어가면 이제 마무리 되겠죠? 1번은 처음부터 잘해줘야 되면 때리고 시작해야 돼요. 이 새끼는 때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섬을 정벌하고요? 스시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맞춰봐요. 요 스시마 정벌했던 건 박, 윗 아니면 이종무. 이종무. 박이는 언제 활약했다? 고려 때 우리 박스웨였었죠? 요때 뭐더라? 이종무를 시켜서 스시마 섬 정벌.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이 새끼들 일본 애들은 항상 누구랑 교육해야 된다? 우리와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만 다시. 여러분들 세계 4대 발표품이 뭔지 알고 있죠? 화약. 그 다음 어떤 거? 나침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종이. 그 다음에 무슨 술? 인쇄술. 이게 세계 4대 발표품 어디서 나왔다? 중국에서 나왔어. 중국에서. 알겠죠? 솔직히 이 중국 여러분들 이미지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짱깨 새끼들 그래갖고 되게 안 좋은 나라인지 아는데 솔직히 세계 이끌어갔던 건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진짜 다. 콜럼버스 1492년에 뭐 1492년 이거 15세기 말이죠. 배 2만원 탈 때 1405년에 명나라 영락제라고 있었거든요. 그 새끼는 2만원 배를 선달고 아프리카 갔다 왔다고요. 근데 유럽에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가져갈 게 너무 많아. 향신도 가져야 되고 차도 가져야 되고 도자기도 다 가져가고 싶어.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나와요. 얘네들은 지네랑 무역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런 마인드예요. 그냥 따로 그래서 따로 이제 신앙도 개척이 더 일어날까요 아니랄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가서 다 뭐다 조공만 받아와요. 나 황제를 모셔라. 그러면 인도 애들은 뭐야 이 새끼들? 그래 줄게. 그러면 내가 알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대외 강력. 조공책봉 바로 다 이렇게 형식적인 관계였어요. 이게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중국과 교육하지만 빨리 발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실리외교에서 조공책봉을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도 중국과 하긴 하지만 솔직히 누구한테 선진물을 받아야지만 우리나라한테 선진물 받으면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뭐 해자라던가 관르기라던가 놀이사책이 다 어디로 갔다? 일본에서 문화전수. 그래서 일본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항상 우리랑 교육해야 돼요. 안 해주면 지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시마섬 정보라고 이제 애새끼들 쳐 울고 있으니까 교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몇 포를 개항해준다? 3포를 개항해주는 거예요. 부산포, 연포, 제포. 몇 포 개항? 3포 개항. 그래서 강령책은 무슨 마? 스시마 회유정책이 뭐더라? 3포 개항 기억하면 되겠고 하나만 더 유의. 인쇄술 있죠? 하나만 더. 인쇄술을 발명한 건 중국이에요. 활판 인쇄술은 우리나라예요. 목판 인쇄술이 먼저지요. 목판 인쇄술은 어디가? 중국.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활판 인쇄술은 어디가? 우리가 최초.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된다고요. 됐나 여러분들 이거? 자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다 끝났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루꾸란 나라가 있었거든요. 오키나와 들어봤나? 오키나와 들었죠. 거기 옛날에 루꾸란 따로 독자적인 나라에 일본이 나중에 처먹은 거야. 메이지 유신 때. 되겠죠? 루꾸란 새끼도 왔거든요. 루꾸랑도 교육했다 안 했다? 했더라.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무슨 교린 끝났다? 4대 교린 끝났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빨리 줄치고 마무리 십시다. 자 이 교시 마무리 질게요. 하나 빼먹고 있네. 자 태조 때 그거 빼먹었어요. 죄송해요. 태조 이성계 때죠. 그 정도전 있죠. 정도전 요동정벌 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요동정벌. 그러니까 태조 때는 잠깐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십시다. 알겠죠? 태조 때. 자 거기 봐봐요. 정도전에 표전문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줄쳐보겠어요. 표전문 사건 줄치고 그 다음에 고명과 금인 줄치고요. 종계 변무 문제 이렇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말해줄게요. 표전문은 어떤 문장이죠. 정도전이 명나라 황제에게 우리 조선이 건국되었다. 인사드립니다. 이런 걸 알려준 외교문서가 있거든요. 그게 불손하다.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정도전을 빨리 압송해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성계 입장에서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이상치 한참 일할 놈인데 맞죠? 안 보내겠죠? 거기 표전문 사건. 그럼 이게 왜 그러냐? 트집 잡은 거예요. 명나라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길들이기 위해서. 이게 되겠죠? 함부로 보더라. 이제 우리한테 개기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집 잡은 게 표전문 사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홍보제가 좀 변덕쟁이였거든요. 이 새끼가.
되겠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고명 금인 문제라고 있죠? 요거 뭐더라? 원래 우리 아까처럼 말했었죠. 책봉하면 뭐 하더라? 봉한다는 이제 형식적으로 도장을 주게 되거든요. 널 조선의 왕으로 봉하게 놓으라. 금인 도장을. 그걸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메롱메롱. 안 준다 새끼야 이런 식으로. 계속 트집 잡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종계병무 문제는 진짜 웃겨요. 이성계의 아버지를요. 이민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성계 아버지를 이민이다. 그 이민일파 그 공민왕 시대 그 권문세족의 대표자. 자기 아버지를 다른 사람 갖다 놓으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이완용이라 했다.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고쳐달라 했는데 명나라 또 메롱메롱 하면서 안 고쳐준 사건. 그래서 이게 초창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정도전 어떨까요? 자기 죽였다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정도전이 무슨 정벌? 요동정벌 했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여기서 암기할 건 있다 없다? 없더라. 우리 명나라는 줄곧 무슨 관계였는데? 친성 관계였는데 초창기 때 누구 때? 정도전 때 좀 더 태조 때 정확히 따지면 그때 뭐더라?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줄치건 딱 하나. 정도전 중심의 요동전. 정도전 줄치고 요동정벌. 정도전 제낀 게 누구지요?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태종이죠? 그럼 태종 때부터 무슨 가? 정상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명나라가 망할 때까지 우린 뭐더라? 계속 친성관계였다. 임진왜란 때 도와준 나라가 어떤 나라? 명나라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뭐더라? 긴밀했던 게 우리 조선과 명의 관계.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번에 4대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4대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4대 정책을 유지했으나 명의 구체적 내적 가섭 없었다. 매년 정기적, 부정기적 사절 교환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되겠죠? 그냥 그 정도만. 자주적 실리 외교. 그 다음에 정기 사절단 줄쳐보고요. 줄칠 필요 안 내대. 죄송해요. 니은과 디귿을 묶어요. 죄송해요. 니은과 디귿을 묶어봐요. 거기다 조천사 이렇게 적으면 돼요. 무슨 사? 조천사. 그러니까 조천사는 뭐더라? 한마디로 명나라 사절단이죠. 그게 시기별, 정기별, 시기별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시기별로 이렇게 불렸다는 거 그것들은 따로 아니어도 되겠죠. 자, 여진 들어갑시다 이제. 자, 조금만 더 기운내서 여진 줄치고 회유. 자, 회유하면 뭘 정했더라? 귀순 줄치고 또 무역 그 정도만. 니은번 강경 줄치고요. 몇군 몇진 4군 6진. 그 다음에 애새끼 이사시키는 거 3인. 네, 시발 되니까 달래줘야 되죠. 토관 이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강경책 있죠. 쓰시마선 토벌 그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회유정책 몇 포가 개용됐다? 3포가 개용되었다. 이 정도. 그리고 세종대왕 때 일본 방문한 신숙주가 일본 뭐더라 갔다 온 기행문이 해동 제국기인데 이거 문화사 때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눈으로만 봐두세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도 교류했다 안 했다? 했더라. 그 정도만. 되겠죠? 그 일본과의 관계는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군 6지는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136페이지. 사료 하나만 읽어볼게요. 조선전기 대외관계. 줄쳐진 것만 따라와봐요. 본 도민을 추세해요. 애들을 모집하여 천백호는 영북진. 1100호는 경원부로 옮겨된다. 애새끼들 옮기고 있는 거지요. 이게 무슨 정책? 3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줄친 것만. 충청, 황원, 경사, 전라도에서 잔화에 들어갈 사람을 모집하여 양민들은 무슨 직을 제수하고? 토관직. 향리, 연기든 역을 면제하고 천인은 양인으로 만들어준다. 이걸 그냥 합쳐서 우리가 무슨 제도로 한다? 토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들어갑시다. 개념 밑에. 자, 빨리 37번 오하님 X 여러분이 맞춰보시겠어요? 조선전기 때 여진족 회화에서 식량, 농기, 우류들 무역 허용하고 여진 주장 조공과 귀화를 건자는 포유정책 오하님 X 5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8번 세종 때 계약조 계약조 맞더라. 우선 동그라미 쳐놔요. 알겠죠? 약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9번 들어갈게요. 세종대왕 때 4군의 육진 4군의 최운덕 6진의 김중서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40번 바뀌었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쵸? 옮기는 게 3인이지 이 사자가 옮길 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41번 여러분들 명과 교육에서 무역수를 했어요? 조공책부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명과 국제무역항, 통신라 뭐가 있었어요? 울산 항이 있었지요. 고려 때는 무슨 도가 있었다? 병란도가 있었지요. 정확히 무역서. 조선 때는 따로 무역서 없어요. 그냥 무슨 외교할 때? 조공하러 갈 때 그때 무역이 일어났다. 공무역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무역도 있긴 있었지만 무역서 따로 만들었다 만들어? 안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X. 무역서는 누구랑 할 때? 여진족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2번. 그냥 알아두세요. 그 야인 사신 접대술 무슨 관? 북평관 이렇게 말했고요. 저 일본 사신들도 왔을 때 있죠. 동평관이라고 따로 마련해 줬습니다. 그 중국은요 모화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모화관. 이게 나중에 독립협회 때 나올 거예요. 모화관이라고. 모화관 이거 이름 한번 들어보겠어요? 야, 여러분들 쉽죠 이거. 북평관은 누구랑 관련있는 거다? 외교사절단. 쉬는 곳이 뭐더라? 북평관 여진. 동쪽에서 오는 새끼 누구들? 외놈들. 동평관 외놈들. 북평관 동평관. 되겠죠? 우리 이름 한 번만 들어봐요. 애우지 마시고. 모화관. 이거 계속 말했었죠. 화가 뭘 말한다? 중국 의미한다고 했었죠? 중국을 사모한다. 사랑하는 관. 우린 중화가 제일 좋다. 되겠죠? 모화관. 이건 누구더라? 당연히 명나라 사신 접대소가 모화관. 됐죠, 여러분들? 나중에 독립협회라는 단체 배울 거거든요. 그 새끼들이 이제 이거 없애버립니다. 4대 외교의 상징물이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42번 그냥 뭐더라? 그랬구나 하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문제 딱 두 문제 풀고 진짜 마무리 질게요. 두 문제. 세 문제 아니에요. 진짜 딱 두 문제만 할 거예요. 거짓말 안 치고. (515번) 누구 때 개축되었다? 세종 때 위하로 치고 나갔더라. 아주 쉽게 몇 번? 4번. 516번. 여러분이 아는 사람. 아, 둘 다 몰라요? 김종서 알고 있죠? 김종서가 처 어디 갔대요 지금? 만리 변성. 긴 바람 큰 한소리. 졸라 춥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럼 어디더라? 네, 육진 지역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남이장군 봐봐요. 어디서 올라갔다고 합니까? 백두산에 쳐 올라갔었죠? 그럼 여기 뭐더라? 북방 지역. 바로 뭐다? 사군 육진 개척이구나. 됐나 여러분들? 그럼 사군 육진이니까 정답 맞추실게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517번 봐봐요. 오늘날 사고를 줄치고요. 북방수호 줄쳐봐요. 오늘날 사고를 설치한 건 오로지 북방수. 거기가 줄쳐놨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사료 출처봐봐요. 무슨 실록이라고 나와있죠? 세종실록이라고 나와있죠? 꼬라지문가 뭐가 개척된다? 사군 개척이구나. 그렇게. 그 다음에 518번은 봐봐요. 해동제국기라고 나와있죠? 미출친 이 나라거든요. 세종 때 스시마섬을 정복한 후 삼포회란이 일어났다. 끝났지 여러분들. 이건 어떤 놈들이다? 외놈들이 되겠죠? 외놈과 관련된 대외관계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네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이 정도 하면 자 그러면 우리 조선의 4대 교린 한마디로 조선적인 외교관계 끝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번 3교식 마무리 짓고 식사로 갑시다. 자 식사하시고 지금 12시 40분이니까 2시에 시작하면 되겠죠? 됐죠? 네, 우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